아, 세상에 요즘 저런 부모도 있구나. 저렇게 젊은 부부가 저토록이나 현명하고 지혜로울 수 있구나 하는 시선으로 모두가 그 가족들을 지켜보더라는 거야. 우리 선배님이랑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내가 이 이야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 급하게 영상을 켰어. 우리 선배님께서 지난 주말에 밀락동에 있는 수변 최고 돼지국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야. 부산에 여행 오면 거기 국밥집으로 다 몰린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식사를 하러 가셨대. 그런데 어떤 부모가 유난히 계속 시선이 가더라는 거야. 우리 선배님도 지금 현재 유치원 현장에 원감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시거든. 우리는 약간 직업병처럼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 아이가 2살 정도쯤 되어 보이는데 밥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먹고 있더래. 사실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왜 시선을 끌었을까? 왜? 요즘 그러지 않는 부모님들이 더 많기 때문이야. 그래, 거의 휴대폰 보여줬지. 거의 대부분이잖아. 아이 앞에 핸드폰을 딱 올려놓고 아이는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서 스스로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본인 떠먹고 옆에 아이 입속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입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먹는 행위가 맞을까? 아니지. 근데 요즘 식당에 가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2살 아이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밥을 먹는 모습이 우리 선배님의 시선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2살 아이가 스스로 먹는 과정에서 아직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잘 발달이 되지 않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 많이 흘리겠지. 그렇지. 식탁 위나 아기 의자 위에 있는 테이블이나 바닥에 음식물들이 좀 흘려져 있었대.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래. 왜 쳐다보시는지 우리 선배님은 조금 예상이 되셨다는 거야. 왜 쳐다보셨을까? 엄마 아빠가 제지를 안 했나? 그러니까 저렇게 흘리면서 먹는 건 그 식당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잖아. 물론 본인의 아이 스스로 먹게 하는 건 좋지만 저렇게 바닥에 다 흘리면서 먹고 가면 거기서 일 도와주시는 분들의 몫이 되어버리잖아.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거. 약간 민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우리 선배님께서도 스스로 먹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저렇게 바닥에 다 흘리면서 먹는 게 사실 조금 불편한 그 중간 지점에서 많은 생각이 들고 계셨대. 그 아이의 부모님도 본인의 밥을 끝까지 다 먹으셨고 아이도 본인 앞에 있던 그 그릇에 밥을 끝까지 다 먹더라는 거야. 아이가 밥을 먹을 때 2~3살 때까지는 남들 기억날 거야.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꼭 입히고 밥을 먹거든. 항상 들고 다니지. 항상 들고 다니잖아. 다 먹은 아이의 앞치마를 아빠가 딱 빼더니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가시더래. 이제 씻기려고 그러시나 봐. 입하고 손하고가 엉망이니까 그때부터 엄마의 행동이 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대. 엄마가 너무나 익숙하게 청소 때도 그러했다는 것이 명백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본인의 가방에서 비닐팩과 물티슈로 꺼내더래. 그 식탁 위에 있는 모든 음식을 물티슈로 닦아서 그 비닐팩 안에 다 넣더래. 그리고 바닥도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쪼그리고 들어가서 바닥도 다 물티슈로 닦아서 그 비닐팩 안에 넣으시더래. 그리고 나서 그 비닐팩을 어떻게 하셨게? 어떻게 했어? 다시 본인의 가방 안에 쏙 넣으시더라는 거야. 와,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배님이 너무나 놀라셨대. 와. 그리고 나서 세 가족이 방긋 웃으면서 엄마는 그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빠랑 아이와 함께 계산을 하러 나가더라는 거야. 그 순간 그 아이를 조금은 불편하게 쳐다보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어져 있다는 걸 그 우리 선배님이 느끼셨다는 거야. 아, 나만 이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모두 그 아이, 그 부모가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아, 세상에 요즘 저런 부모도 있구나. 저렇게 젊은 부부가 저토록이나 현명하고 지혜로울 수 있구나 하는 시선으로 모두가 그 가족들을 지켜보더라는 거야. 그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부도 그랬어. 식당에 가면 우린 절대로 핸드폰을 보여주는 일이 없었거든. 지안이와 계속 재미난 놀이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눈을 마주치고 밥 먹는 시간 되면 지안이 앞에 밥을 딱 차려줬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개인 수저도 들고 다녔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우리는 지안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엄마 아빠가 열심히 맛있게 즐겁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안이도 어렸을 때는 많이 흘렸거든.
그러면 나 역시도 식탁 위에 그리고 바닥에 닦는 것까지는 내가 다 했어. 그런데 내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휴지를 내가 들고 왔었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드는 거야. 지안이가 흘렸었던 것들을. 나는 그걸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그것도 내가 챙겨왔었어야 됐겠구나. 왜냐면 우리 아이로 인해서 많은 휴지가 나왔고, 그 식당 사장님께 많은 휴지를 남겨두고 오는 게 되잖아. 아, 그러면서 내가 들고 왔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생각에는 너도 훌륭했고, 그분은 조금 더 훌륭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만일에 그 상황을 내 선배가 아닌 내가 봤잖아. 예전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가서 연락처 물어보고 했잖아. 나 그 엄마 쫓아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와. 같은 부산 사람이잖아. 그러네. 그래서 쫓아가서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부모교육 공부하는 사람인데 너무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하고 그 엄마의 연락처를 내가 땄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하는 에릭슨의 심리 발달 이론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우리 유아교육에서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론이거든. 1세에서 3세 때까지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하는 발달 단계가 성립이 되거든. 아이들이 한참 내 거야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시기가 있어. 그때는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거든. 난 나야. 아, 엄마와 내가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네. 그 시기 때 아이들 딱 생기는 게 자의식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거든. 그래서 그 시기 때 아이들이 도달될 수 있는 발달 가업이 뭐냐면 배변 훈련이야. 스스로 간략근을 조절해서 내가 내 신체를 조절할 수 있네 하면서 자율성을 스스로 통제하는 시기. 이 시기 때 아이들이 스스로 참 많이 하고 싶어 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되게 많은 부모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참 많이 원천봉쇄하기도 해. 왜? 다칠까봐. 서투니까. 미숙하니까. 실수할까봐. 부모는 그냥 꽃길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래. 그런데 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자율성 대신에 어떤 게 생기냐면 수치심이 생겨. 수치심의 또 다른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야. 나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아이가 아닐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 자기 확신감이 줄어드는 모습이지. 그래서 아이가 한참 스스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한테 스스로 못하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초등학교 이후 가면 자기 주도학습 했으면 하시거든. 그래서 자기 주도학습이 마치 뭔가 교수학습 방법으로 해낼 수 있을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일 하루 3장씩의 학습지를 풀게 하면 자기 주도학습이 만들어지는지 알지? 아니야. 자기 주도학습 역시도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있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시기 때의 확신감에서부터 발현이 되는 영역이라고. 그럼 밥 먹는 것부터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시기 때 아이들이 엄마 내가 할 거야. 내가 해볼래. 아이들이 아직까지 서툴거든. 그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아이가 실수했어. 이것 봐.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아직 너 어려서 안 돼. 엄마가 해줄게. 지난번에도 너 쏟았잖아. 안 돼. 좀 더 크면 해. 자, 이런 반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와 아이가 실수를 해서 자기도 놀란 거야. 자기도 움찔한 거야. 자기도 자기 자신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때 부모가 다시 도전하면 되지. 다시 시도해보자.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 같을 수가 있을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네. 유치원 현장에서 단추 못 잠그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 5살인데도 스스로 단추를 채울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 한 아이가 친구들이 다 스스로 단추를 채울 수 있으니까 본인도 그날 도전해보고 싶었나 봐. 원래 평소 때 못하던 아이라는 거 나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날은 그 아이가 시도를 하더라고. 그랬을 때는 교사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재촉하지 않았거든. 차랑 온다. 빨리 입어. 오늘은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줬어. 그랬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니? 어떻게? 2번째 구멍과 첫 번째 단추를 맞춘 거야. 첫 단추 잘못 끼운 거야. 자, 여기서 이미 다 채운 아이에게 이것 봐, 잘못 채웠잖아. 다시 입자 하고 그 단추를 내가 다 풀었다고 생각해봐. 내가 도전한 성취를 선생님이 지금 눈앞에서 말살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는 무슨 생각할까? 역시나 나는 서툴러. 나는 미숙하지. 나는 잘하지 못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뭐에 대한 격려만 해주면 되는지 아니? 도전? 도전했구나.
스스로 해냈구나. 스스로 단추를 끝까지 채워내는 네 모습을 보고 선생님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기특하다. 자랑스럽다. 우와, 이제 형님인데? 하고 응원해주는 거야. 그런데 사실 하원하는 차량에서 내리는 내 아이의 옷차림이 단추 하나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채워져 있으면 엄마 마음은 어때? 우리 선생님의 손길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보살펴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선수를 먼저 쳐야 돼. 어머니들께 미리 연락을 드리기도 했거든. 어머니, 오늘 세영이가 단추가 잘못 채워져서 내릴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채웠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수정해서 고쳐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해낸 것에 대한 성취를 교사인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채워서 보냅니다. 어머니가 해주셔야 되는 건 스스로 단추를 채웠다는 거, 첫 도전을 했다는 것에 대한 열정과 도전의식과 만족감에 대해서 칭찬해 주세요. 대신에 집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구멍과 첫 번째 단추가 만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그런데 엄마들 의뢰 어떻게 생각해? 이 단추가 이게 뭐야? 선생님 옷 좀 제대로 입혀주시죠. 그 순간 이 아이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 내 자신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는 아이로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율성 대 수치심이 자라는 1세부터 3세까지는 어떻게 해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는 판을 깔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근데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니야. 이건 방임이야. 이건 방치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뜻한 눈빛과 격려와 허용 속에 안전한 경계와 명확한 선을 만들어주는 그 엄마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위험한데도 뭐 해봐 한번 다쳐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이건 아이들을 제대로 자율성을 키워주는 방식은 아니야.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에이, 또 거꾸로 신었다 하고 나서 엄마가 벗겨서 새로 신겨주는 게 아니라 찍찍이가 서로 뽀뽀하고 있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남편? 뭐야? 거꾸로 신으면 찍찍이가 서로 뽀뽀해. 찍찍이가 서로 뽀뽀하지 않게 신어야지 그게 바르게 신는 거거든. 아이에게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조금 전에 들었었던 예시처럼 단추를 서툴게 잠글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또 틀렸잖아. 일로 와. 엄마가 다시 해줄게. 이게 아니라 뭐부터 하라고? 스스로 해낸 것에 대해서 칭찬부터 하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기술을 부모가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바지 거꾸로 입을 수도 있고. 바지 거꾸로 입을 수도 있지. 그러면 바지 거꾸로 입었잖아. 빨리 다시 와. 좀 엄마 좀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지 지퍼가 뒤로 갔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아이가 다시 입어야겠다. 스스로 입체적인 사고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부모가 맞네. 지퍼가 그리고 버튼이 앞으로 오게 입는 거구나. 배꼽이랑 만나야 되는구나 하고 잘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야. 진정한 이 시기 때 부모로서의 사랑은 아이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혹시나 그날 그 밀락 수변 돼지국밥집에서의 그 여자가 나예요 하는 분이 혹시나 내 구독자라면 연락 좀 주시면 내가 밥 사드리고 차 사드리면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 정말 만나고 싶어. 그래, 나도 만나고 싶다.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